마치 스븐스, 괜찮은 거지? 누구? 다낭? 미안해, 다낭. 뭐지? 너도 보여? 맞은편에 웅장한 성문이 있어. 멋진데 이 사진들은 포터월 제일 앞쪽에 걸어둬도 되겠어. 안전하다며! 트리비가 한 얘기와 딴판이잖아. 저 말이에요? 누가 울부짖는 거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런... 무슨 소리지? 누가 말하는 거야? 내가 꿈을 꾼 건가? 밤새 머릿속에 소리가 울린 것 같은데 이 일을 다낭에게 알려주자. 기억의 장막을 거두고 다시 한번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소서! 너구나.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내 기억을 엿보려는 거야? 이건 열차잖아. 내 기억인 걸까? 뭐 그 소리가 들려. 우선 따라가 보자. 저건 나잖아. 히메코 씨와 다낭도 있어. 언제적 기억이지? 배고프네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진짜 내 기억이라고?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는데 히메코 씨와 다낭의 말투도 평소와 다르고 대체 뭐지? 아프카 씨와 블레이드? 아니,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야. 이번엔 샘도 있어. 이런 관점에서 나를 다시 알아가려니 좀 이상하네. 열차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관람칸을 둘러봐야겠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이지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해. 이해가 안 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카프카 씨와 반디 중에 누구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병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린 도시국가 크렘노스는 모든 전사가 동경하는 곳이었다. 크렘노스 제전의 챔피언이 되는 건 1000명, 아니 10,000명 중 1명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이름은 마이데이모스. 마이데이, 크렘노스의 왕세자였다. 남자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적은 널리 전해졌다.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친부의 손에 절벽 아래로 내던져졌고 9년 동안 어두운 바다를 표류했다고 한다. 불사의 몸, 남자에게 내려진 은총, 엠포리어스의 모든 황금의 후예가 그렇듯 저주라고 불리는 축복이었다. 과묵한 남자는 탁자 앞에 앉아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컵을 가득 채운 건 선홍빛 액체였다. 보양을 위해 피를 마시는 건 크렘노스 성의 전통이라고 한다.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전장의 모든 시체를 약탈했다. 간파당했다. 그의 눈빛은 사자처럼 날카로웠다. 남자가 비웃었다. 야사가 야사에 그친 건 크렘노스 성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신이 광기에 빠지자 도시 국가도 함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문에 따르면 남자도 크렘노스 성의 종말 전쟁에 참여했다. 전장을 휩쓸며 피투성이가 된 그는 긴 창으로 적군의 왕을 찔렀다. 다만 그 창끝이 가리키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이었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남자는 몸을 일으켜 떠났다. 그는 늘 뒷모습으로 소문의 진실을 서술하였다. 그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상은 하나 남지 않은 틈이었다. 마이데이모스, 과거의 영웅. 그는 크렘노스의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왕세자이다. 엠포리어스 곳곳에는 이름 없는 조각상을 볼 수 있다. 그 원형은 창세 초기 천부가 진흙으로 빚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화신을 만든 후 황금빛 피가 흐르도록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이후 최초의 인간이 대지를 누비게 되었고 무신의 동정을 받으며
이 세상의 슬픔을 깨달았다. 거룩한 도시의 시민은 조각상 앞에 한 남자를 보았다. 엘리사의 에데스의 파이논. 그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고 단지 그 이름으로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의심을 품은 채 힐끔거렸다. 남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가벼운 미소로 회답했다. 피 속에 신성이 흐르는 병사 파이논. 그는 금시를 짜는 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영웅의 대장정을 빛내고자 머나먼 거룩한 도시에 왔다. 바람을 타고 온 속삭임 같은 노래에 그가 나지막히 대답했다. 엘리사의 에데스. 남자의 고향은 그의 정체와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깊이 감춰진 곳이다. 누군가 그 머나먼 마을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전해지는 노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향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남자는 아름다운 시로 동화 같은 곳을 묘사했다. 하지만 거룩한 도시의 사료에 따르면 변경의 조그만 마을의 과거는 내일보다 더 복잡했다. 먼 훗날 엠포리어스 대지에는 영웅들의 족적이 새겨질 것이다. 남자는 검을 거머쥐고 황금의 서사시에 불멸의 표식을 새길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본명은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이뤄가는 여정이야. 여정의 시작에서 어제의 자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나는 죽음을 부여하는 검과 운명을 옥죄는 사슬이 은발의 소녀와 함께 죽음의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검은 알 수 없는 자의 선혈로 더럽혀지고 부러졌다. 얼룩덜룩 녹슬어 있는 사슬은 창백한 손목을 잡아당겼다. 사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나비는 누구의 손끝에 머물 텐가? 소녀는 답하지 않았고 마치 죽음처럼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은 어둠의 손과 손을 맞잡는 것이고 꿈은 그의 새끼손가락에 스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죽음을 스치는 환상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폭포의 물결이 밀려와 하늘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용솟음치는 파도 속엔 높은 탑만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깨어나서도 뼛속까지 시린 물보라를 느낄 수 있었고 넘실대는 파도 소리가 귀를 찔렀다. 마치 영혼의 곡소리와 괴수의 포효처럼 혼란스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이 울려 퍼졌다. 소녀의 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에게 위로와 존엄을 줄 수 있었고 그 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소녀는 잔혹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사 한 명을 언급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차림새를 갖추게 되었는데 달빛처럼 하얀 원피스 위에 언제나 꽃망울을 가득 수놓았다. 소녀가 말했다.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래 중 소녀가 가장 자주 주관한 것은 장례였다. 그녀는 낯선 얼굴 하나하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녀는 요절한 나이에 잠을 자는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도 기억했다. 그녀는 전산 장군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망인의 얼굴에 가득한 눈물 또한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어쩔 땐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망각에 의해 잊혀진 무수한 말 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운명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말이었다. 소녀가 사슬을 내던지고 아이도니아를 탈출했을 때 순간 기시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탈출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눈앞에서 물거품이 일었고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강을 떠다녔다. 그리고 홀로 배를 탄 후 난류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시체가 널려있는 전쟁터를 헤매며 살 길을 찾아 황폐한 무덤을 벗어났다. 그녀는 왜 끊임없이 탈출하는 것일까? 이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황당함을 느꼈다. 죽음으로 여겨지는 여자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살아 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나비일 뿐 보잘것 없다는 것을. 출정한 전사들은 여러 시민이 의지하는 거룩한 도시 오크마를 돌아본다. 거룩한 도시만큼 아름다운 아글라이아. 그녀는 화려한 옷을 걸친 명문가 출신이다. 그녀는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금실을 엮는 사람이다. 질투하는 자가 수군거렸다. 금실이 떨리고 바람 소리가 귓가에 전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옆 사람이 불을 지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녀는 최고의 의상공을 뛰어넘는 가이와자로 신의 형상 같은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내잖아. 싫어요. 회랑을 꿰뚫는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두 눈은 대체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감별해내는 걸까? 대낮이 영원히 이어지는 듯한 거룩한 도시에서 새벽녘의 따뜻함과 밤의 차가움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걸까? 금실이 방직공 대신 대답했다. 낭만의 신의 금실은 이제 그녀의 손과 눈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람들 마음속 바탕색과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덮쳐왔다. 그의 자부심은 주인에 뒤지지 않았다. 촘촘하게 바느질하거나 단번에 재단하면 된다. 바늘땀처럼 떨어진 마지막 말이 꼭 한숨과 같았다. 황금을 엮는 자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저 너머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얽힌 그물망에 가 닿았다. 그녀가 풀려하는 유일한 난제는 오크마의 운명을 솔기 없는 결과물로 재단해내는 것이었다. 기나긴 대열이 광장을 가로질렀다. 행상, 가게 주인, 심지어 유명한 상류층까지 평등하게 중앙에 줄 서 있었다. 대열의 끝은 아글라이아의 거처로 향했다. 거룩한 도시의 패션 트렌드는 그녀가 곧 발표하려는 야심작일까? 다른 도시 국가에서 처음 온 손님은 적잖이 놀란 듯했다. 소문에 따르면 방직공은 네스티아를 섬기는 사제 명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의 섬세한 손재주는 향락과는 무관했다. 어쩌면 본래 엄숙한 직책이지만 그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진 깃털을 보물 조각으로 오해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잊은 듯했다. 바로 불완전한 영웅이 인파를 이끌며 긴 그림자를 들여온 채 영원한 대낮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옷을 재단하려는 방직공도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이러했다. 감언 이설을 하는 시인이었다. 얼굴에 홍조를 띤 소년이었다. 의자에 앉은 아이였다. 그는 맨발인 채였고 곁에는 말없이 고개 숙인 여동생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금실은 제멋대로인 물건이었다. 단 한 번도 동정과 연민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그 꾀재지한 얼굴에서 그녀는 어떤 첫 만남을 떠올렸다. 재단사가 말했다. 같은 야누스의 전달자인 그녀들이 신발을 가져다 줄 거야. 오크마의 어느 곳, 처음 방문한 여행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세 아이는 웃는 모습이 각자 달랐다. 찬란한 웃음, 영리한 웃음, 차분한 웃음이었지만 같은 신비로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트리스 비오스,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오직 야누스 폴리스의 연로한 사제만이 그 이름 뒤에 담긴 뜻을 알고 있었다. 귓가에는 고향의 악기 소리가 맴돌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노인을 에워쌌다. 부디 모든 슬픈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기를. 종말이 다가오자 거룩한 도시의 주민들은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
흔들리는 횃불처럼 아이들이 골목을 환히 비춘다. 그녀들은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기들은 새근새근 잠에 들었고 기도하는 이의 창턱에는 여전히 그녀들의 가뿐한 발걸음이 남아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들은 고개를 저었다. 새 아이는 거리로 날아갔다. 한 노인이 답했다. 트리노는 말수가 제일 적었다. 한 소녀가 물었다. 트리에는 장난기가 제일 많았다. 한 아이가 외쳤다. 트리비는 열정적이고 똑똑했다. 중요한 건 진짜 모습을 구분해내는 게 아니다. 진솔한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아이들은 앞으로 날아가 길 잃은 사람을 다시 큰 길로 이끌었다. 길을 안내해준다는 게 문장 그대로의 의미였구나. 아이들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한때 전장에서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멀리 도시에 있는 연인과 작별하고 싶어 했다. 아이는 병사 곁에 엎드린 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위로의 말을 들었다. 도시에 있는 나머지 두 아이는 기나긴 잠에 빠진 여인의 병상 곁을 지키며 목 놓아 울었다. 세 아이는 눈과 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이 슬픔을 느끼면 나머지 두 명도 눈물을 쏟아냈다. 아이는 기억 탓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그 동료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라면 모두 외울 정도로 멀리 퍼졌었다. 아이가 내 머리를 가볍게 쳤다.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사람들은 종종 거대한 화통을 타고 거룩한 도시의 유성이 되는 아이들을 보았다. 노인은 걱정스러워하며 아이를 멈춰 세우려 했다. 말수 적은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찬란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장난기 많은 아이가 입을 삐죽였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했고 트리스 비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아픔을 두려워했지만 트리스 비오스는 스스로 굳세다고 여겼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른이 됐다고 우겼지만 실수로 성문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동시에 아픔을 참는 소리를 내뱉었다. 삼상의 신탁은 이미 먼 과거의 의식이 되었고 황금 전쟁 역시 괴로운 잠꼬대와 같았다. 그녀는 만갈래 길의 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종종 놀라섰겠고 같은 외모를 지닌 자매들과 함께하는 먼 여정을 주저하기도 했다. 옛 여정이 끝나고 새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세월에도 아이는 항상 본심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들에게 남은 건 눈과 귀, 마음이 연결된 서로뿐이었다.